안녕하십니까. 자, 변사기 물권 19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20년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사례고요. 배점이 10점짜리 간단하게 서술해야 될 그런 문제죠. 자, 기초적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봅니다. 갑은 2015년 8월 31일 갑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마치고 2018년 12월 22일 사망하였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있다. 자, 병은 2019년 1월 21일 을과 정의 동의 없이 병 단독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의 B은행에 대한 차용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B은행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자, 문제입니다. 을과 정이 2019년 5월 20일 B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한가? 자, 이 문제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혹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의 문제, 이 논점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어느 상속인이 자기만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부정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논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이 을과 정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상속 등기로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이는 상속회복 청구권과 관련된 논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설문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만 되어 있지, 등기 원인이 이게 상속인지 아닌지 여기에 관한 서술이 없어요. 이 말은 병을 참칭 상속인으로 전제하고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속회복 청구권과 관련한 논점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묻고자 하는 논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상속에 의해서 이 X 토지는 2018년 12월 22일부터는 요때부터는 을병정이 공유하는 부동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후에 X 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B은행에다가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을과 정이 19년 5월 20일 날 B은행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가 이제 타당하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구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지위 등등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하고 답안 작성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례 19번인데, 자, 먼저 당사자의 구조 등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을과 정이 원고로서 B은행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를 하고 있어요. 자, 당사자 지위를 보면은 을과 정은 X 토지의 공동 상속인, 이 피상속인이 이제 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의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공동 상속인 중 1인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병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당사자 지위를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과 정이 B은행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면은 이 청구권의 근거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겠죠. 청구권의 근거. 이 청구권의 근거는 을정과 B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계약에 기한 청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을과 정은 갑의 공동 상속인으로서 X 토지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의 근거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그래서 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및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의 지분권 범위를 초과해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265조 이걸 청구권의 근거로 파악을 해서 이 청구가 허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당사자 구조를 파악을 했고 설계 및 쟁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배점이 10점짜리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계는 아마도 결론, 그 다음에 논거라는 형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논거에서는 214조나 265조에 따른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14조의 요건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청구권 근거, 그 다음에 요건 사실 이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14조하고 265조가 근거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럼 이제 요건 사실은 보세요. 청구권자는 현재 법적 의미에서의 소유자여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방해자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의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214조의 요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65조의 요건, 동시에 이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한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언급을 하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214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서술을 해야 되니까 X 토지의 소유권 귀속 관계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과 정이 현재 공유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점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동 상속재산 요것의 귀속 형태를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06조를 제시를 해서 공유 관계에 속한다. 그리고 공유 지분 비율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공유 지분 비율. 그러면 이제 각 배우자는 7분의 3이 될 것이고 자녀는 7분의 2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정명의 그러니까 비명의 등기의 효력, 명의 등기의 효력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유물의 처분 행위, 공유물 처분 행위의 효력, 요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물 처분 행위는 무효다. 다만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법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분 공유자인 병의 지분권 범위에서는 B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인 무효로 되는 부분은 B의 이 지분권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인 무효 등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의 의미 요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론은 지금 그 을과 정이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데 B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는 병의 지분인 7분의 2 지분권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 등기가 되고요. 을과 정은 자신의 지분권 범위에서만 등기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권 침해뿐만 아니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과 정의 각 청구는 전부 다 병의 지분권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일부가 인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을과 정의 지분권 범위에서만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지분권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즉 7분의 5 지분 범위에서는 B의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허용이 된다. 이런 쪽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시범 답안 한번 보죠. 자, 결론. 을과 정의 B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는 병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요. 자, 이유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쟁점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공동 상속인 중 1인 단독 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그 다음 공유자 중 1인이 한 공유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효력, 요게 이제 쟁점이다. 자, 그 다음에 청구권의 근거는 우리 시범 답안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14조에 따른 청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2번 부분에서는 청구권자에 관한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청구권자에 관한 요건. 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1006조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 을, 자녀 병과 정은 각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의 비율로 X토지를 공유한다. 그래서 을과 정은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속한다. 요걸 이제 밝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3번 부분이죠. 상대방에 관한 상대방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에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가 된다. 따라서 병 단독 명의로 맞춰진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의 지분을 초과한 범위에서 무효의 등기다. 그 다음에 4번 부분도 상대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한다. 264조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행위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공유물 위에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공유물의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공유물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한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병과 비은행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병의 상속 지분인 7분의 2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가 되지만 병의 상속 지분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무효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을과 정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7분의 5 지분권에 설정된 원인 무효인 비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간단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청구권의 근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건 사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들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설계를 하고 서술에 나아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례 19번이죠. 사례 19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